남편은 학창시절에 고모 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중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맨날 니네는 엄마가 키워줘서 좋겠다, 감사한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물론 힘들게 자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세뇌가 될 정도로 말해서 사춘기가 된 아이들도 저도 이제 듣고 싶지 않고 신랑이 그 말을 하면 짜증이 납니다. 얼마 전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뜸 니네가 공감을 안 해주니까 내가 계속 말하는 거 아니냐 하며 짜증을 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힘들었겠네 라고 하는 말도 한두 번이지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있었지만 나름 동생들 다 키우며 신랑 못지않게 힘들게 살았는데 남편이 말하는 그 공감은 어찌하는 건가요? 남편은 고모에게 눈칫밥을 먹고 자라 따뜻한 보살핌이 부재했고, 사연 주신 어머니는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돌봄은 부족한데 동생들을 또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발달적 트라우마가 있으셨겠네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사춘기까지 온전하게 키워내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잘 해오셨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키워줘서 좋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시는 것을 보면 엄마가 나를 키워줬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욕구가 있으셨나 봅니다. 남편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공감도 지치고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요. 남편이 계속해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상담은 상담대로 받되 일상에서 가족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남편이 어린 시절에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떠올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을 수용받고 지지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없었던 것이 감정 수용만으로 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남편의 감정을 수용하여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기회가 됩니다. 가족의 지지 자원이 없다면 상담사나 신뢰관계에 있는 타인이나 멘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준다는 마음이 전해진다면 남편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남편이 아이들에게 엄마에게서 자라서 좋은 줄 알아라 라는 말을 하거나 아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따뜻함을 받고 싶었던 어린 남편의 내면의 감정을 인식하고 포착해보세요. 이 상황을 남편의 감정을 수용하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고모에게 잘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 내가 아이들을 챙길 때 당신이 지켜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 라고 질문을 하면서 남편이 자신이 경험하거나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감정 단어로 남편이 잘 이야기하지 못하면 색깔이나 날씨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좀 더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자세로 엄마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어?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 때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엄마와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관심 있게 질문해 주어도 좋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회피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들추기가 어려워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어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정을 수용받아 터치가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음식물을 치우지 않고 땅에 묻고 썩히면 악취가 나듯이, 또 우유가 썩으면 터져버리듯이 묵혀둔 감정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편의 감정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관심과 경청, 지지를 해주세요. 남편이 고모에게 잘하며 힘들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라면 어땠을지 잠시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당신 이야기 듣고 보니 어린 당신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겠다. 나라면 슬프고 속상하기도 했을 것 같아. 내 말 들어보니 어때? 라고 이야기하며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해보고 깊이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고 나면 사연 주신 분 남편분께서 아이들에게 엄마랑 살아서 좋겠다 라는 말보다는 아빠에게는 아내가 있고 너희에게는 엄마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치? 라든지, 혹은 아내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관심 있게 다 들어주고 충분히 깊은 공감과 지지를 한 이후 아이들의 입장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전에 그만 좀 그만해 라고 말할 때와 다르게 그러게 내가 자꾸 말하면 애들도 듣기 싫겠네. 조심해야겠다. 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의 고통이기를 멈춘다. 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뭔가 아직 감정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보세요. 남편에게도, 사연 주신 아내분에게도, 자녀에게도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연 주신 자체가 남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힘들었던 기억 속의 감정들을 잘 풀어내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